긴 연휴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단 하루, 바로 10월 12일입니다. 이날 대한민국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운명의 날,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과 맞닥뜨렸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열흘간의 휴일이 끝났습니다. 이 짧고 강력한 한 문장,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달콤했던 휴식의 끝이자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자, 그럼 10월 12일에 우리 앞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졌을까요? 먼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그리고 여야의 명운을 건 국정감사, 또 역사적인 인구구조의 변곡점, 마지막으로 점점 깊어지는 사회적 양극화까지. 와, 정말 거대한 과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휴가 끝난 아침. 마치 즐거운 파티 다음 날처럼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이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목록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날 무려 열흘에 달했던 추석 황금 연휴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항이랑 터미널은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거대한 행렬로 정말 붐볐죠. 근데요, 그 복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책임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거대한 벽, 바로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뜨거워지는 주택시장이었습니다. 이건 국가 경제에 울리는 아주 시급한 경고음 같은 거였어요. 연휴가 끝난 대한민국을 기다린 첫 번째 경고등은 바로 부동산 과열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집값이 좀 오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평범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였던 거죠. 상황이 이런데 그럼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본다. 둘째, 종합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펄펄 끓어오르던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권, 국회였는데요. 고조되는 정치적 긴장감의 중심에 아주 큰 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시간 좀 보세요. 정말 숨막히는 일정입니다. 10월 12일, 그러니까 연휴 끝나자마자 여야는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13일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여야의 대치 구도는 그야말로 팽팽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전문제 대응이나 경제, 민생 정책을 날카롭게 파고들겠다 벼르고 있었고요. 반면에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사회의 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눈앞의 전투에 한창 몰두하는 동안에요. 훨씬 더 조용하지만 사실은 더 거대한 변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그런 변화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인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그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인구 구조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는 통계로 증명된 현실이 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진다는 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낮은 출산율과 늙어가는 노동력, 청년 실업 문제, 또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 그리고 국가적인 인구위기 심화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 위에 또 하나의 깊은 병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부나 일자리, 교육 기회 같은 것들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현상. 이건 뭐 국가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위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10월 12일 하루 동안 드러난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과제들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되고요. 정치는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 분야겠죠. 인구와 양극화 같은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는 바로 이 3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 경제와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 끊임없이 닥쳐오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와 양극화라는 장기적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과연 이 수많은 도전 과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장을 결정짓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